안녕하십니까. 조선업종과 항공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연구원입니다. 근본 조선업 크레딧 아웃룩에서는 긴 부진에서 벗어나 실적 개선의 전환점을 도운 조선사들의 내년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용도상 중요한 점검 포인트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조선업체들의 중기 실적 우상향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실적 및 신용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위험 요인이 좀 있어서 해당 리스크의 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업체들의 수주잔고 구성과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판단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이 업계 선두로 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하였고, 삼성중공업도 바로 뒤를 이어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들 3개사의 흑자 전환이 단순히 일회적 성격이 아니라 손익 개선을 위한 구조적 분기점에 도달하였다는 시그널이라고 판단하였고, 올 한 해 동안 이를 신용등급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에 대해서는 연초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하였고, 지난 10월 흑자전환 시작 1년 만에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올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하고 이후 모니터링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그룹 인수 과정에서의 재무 안정성 개선과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제고된 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환경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크게 확충되어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여건을 먼저 보면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에 누적된 발주 잔고가 많고 운임도 하락한 상황이어서 발주가 올해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 선박과 같이 친환경 선박의 경우에 올 들어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해양 프로젝트나 LNG 프로젝트 관련 수요가 신규 발주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 대비로는 신규 발주가 소폭 감소하겠지만 평년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의 발주와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조선사뿐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도 2, 3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 공급 측면에서의 확대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본 조선사들의 경우에 LNG선 등 주요 선종에서의 수주 경쟁력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 가동 중단되었던 조선소들이 가동 재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선 수주 레코드도 점차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조선사들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쪽 4개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향후 각 기간마다 건조를 진행하게 될 물량들의 선가 수준을 분석하여 분포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평균 건조 물량 성과가 100인 경우에 해당 기간 건조 물량들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현 시점 원가 구조상 손익분기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지난 9월 공시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빅3 모두 현재 잔고 내에 있는 저가 물량들이 내년을 거치며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한색 선으로 표시된 23년 하반기 건조 물량들이 그래프 왼쪽에서 피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프의 피크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직의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평균 건조 물량 성과도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만 삼호중공업의 경우에 고가 물량 비중이 이미 높은 수준임에 따라서 내년도 이후 수익성 개선폭은 다른 조선사 대비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사별 분석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4개사 모두 중기적으로 실적 우상향을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평균 건조 성과를 취합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4개사 모두 향후 2025년까지 건조 물량들의 평균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크로 여건상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수익성을 제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 원가 상승률을 5% 이상으로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4개사 모두 성과 상승폭이 제반 원가의 상승폭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조선업의 등급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건조 물량 성과 상승을 통한 실적 개선 흐름이 신용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23년 6월에 긍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한 이후 실적 개선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결산 실적 확인 후 신용도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2023년 3분기 분쟁 승소 효과에 힘입어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금번 4분기 늦어도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의 중기 실적 우상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조선업 신용도의 키 이슈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공정 안정화 문제입니다. 공정이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현 계획대로 선박선조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중기 실적 우상향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부와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조선업체들이 부담하게 될 직간접적인 비용이 매우 클 것이고 실적 개선 모멘텀은 약화될 것입니다. 공정부하가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국내 조선업계의 작업량 추정치를 영역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조선업계의 작업량 절대 규모는 과거 호황기 대비로는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6년 전후로 이루어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1인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조선업계 공정부하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표준적인 상선보다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1대1의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현재 인력 수급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 인력 충원을 위한 여건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두 그래프에서 보시면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울산시와 거제경제권의 인구 구성을 볼 수 있는데요. 울산시의 경우에 20세에서 59세 인구수가 2010년 72만 명에서 2023년 8월 6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연령 구조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거제경제권의 경우 부산시 명지신도시 개발로 20세에서 59세 인구수 자체는 좀 늘어났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업계의 임금 수준도 과거 대비 메리트가 좀 낮아졌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구조조정과 팬데믹 영향으로 조선업계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반면에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은 임금 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계의 경우에 과거 조선업종과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컸지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조선업종과의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도권과 도시 인근 근무지가 많은 점도 이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수급상의 불안 요인들이 향후 조선사 공정의 약한 고리에서 병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 초기 공정에서는 후판을 접합하여서 블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용접 인력들의 투입이 필요한데요. 사내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인력 부족이 공정 초기 병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정부 후기에는 최근 건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LNG선으로 인해 건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LNG선으로 인해서 암벽 과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LNG선의 경우에 화물창 제작이 암벽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여타 선종보다 암벽 건조 기간이 매우 긴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조선소 내의 암벽 공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라든지 조선업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업 등 공정부하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부하 관리 실패 시에 조선사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매우 클 것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비용은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 발생에 따른 일반 프로젝트들은 남은 건조기간 동안 원가 상승분을 분할 반영해서 마진율이 축소될 것이고 공손충 프로젝트들은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부하로 인해서 저가 물량 소진이 지연되는 간접적인 비용 이슈입니다. 조선사들의 실적 우상향 전망에 있어서 공정부하에 따른 일정 지연은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우상향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공손충 프로젝트뿐 아니라 일반 프로젝트들도 상황에 따라서 적자 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조선업체들이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빠르게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건조 공정을 진행해서 불확실한 매크로 요인에 노출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선사들의 대응 경과와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공정부하 완화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에서는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 조선업체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과거 10수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선박 발주량 및 인도량의 시계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부진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사례를 보시면 선박 발주량이 크게 축소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발주량 축소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분에 대해서도 취소나 인도 지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경우에는 발주량 감소로 성과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심화, 장기화되는 스트레스 케이스에서는 환경규제 타임라인이 조정되어서 친환경선 수요가 위축되거나 비계획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발주량 감소 시에도 기확보된 물량을 토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 잔고 내의 상당수 프로젝트는 화주와의 계약이 기체결되어 있는 비투기적 물량입니다. 경기 하락에 따른 민감도가 과거와 같이 크지 않고 특정 계약의 비중도 크지 않은 수준에 따라서 선주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도도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사의 운전자본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조선업계 전반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될 당시에 해양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손실과 더불어서 조선사들의 과중한 미청구 공사 등 운전자본 부담이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최근 조선업체들의 수주 여건은 당시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대금 결제 조건 측면에서는 여전히 헤비테일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 운전자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현금 흐름 모델을 통해서 조선사들의 운전자본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될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래쪽 빨간 박스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시면 잔고 확충기에 조선사 현금 흐름을 그려놓았습니다. 잔고가 확충되는 초기에는 선수금 수령을 통해서 현금 흐름 흑자가 커지는 구조를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기 수주한 물량들의 건조가 시작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를 보입니다. 현재 조선 4개사는 과거 2년간 이와 같은 잔고 확충기를 거쳤고 이제는 잔고 안정기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단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점, 그 주변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추후 조선업체들의 운전자본 부담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운전자본 잔액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선사들은 최근 2년간 잔고 확충 과정에서 선수금 수령을 통해서 운전자본 부담을 통제해 왔는데요. 아래쪽 운전자본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4개사 모두 운전자본 부담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운전자본 네트 금액이 모두 마이너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비수주 물량에 대한 원가 투입이 점차 증가하고 신규 수주 규모도 안정화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운전자본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운전자본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불거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다행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그래프들을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2021년에 대규모 주상증자를 통해서 저하된 재무구조를 보완했고요. 최근에는 전반적인 영업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1조 원에 달하는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유형자산을 활용한 대체자금 조달 능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 기존에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그룹 인수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규모 중자 대금이 2번이나 유입되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순차익금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해서 낮은 금리의 크레딧 라인까지 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재무 안축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의 경우에 대규모 신규 수주 과정에서의 선수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지만 이를 차입금 상환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차입 부담이 적은 상황입니다. 요컨대 현재 4개 조선사들은 향후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기초 체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운전자본 이슈가 크레딧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제가 항공업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